자, 이제 왕정은 몰락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스푸블리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현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와 현대 정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로마 왕정의 최후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로써 로마 왕정 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장 초기 시대를 말하며 총 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대 왕까지는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로마 왕정 시기의 로마는 아주 작고 힘이 미약한 시절이었지만 차근차근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실했던 로마 왕정은 마지막 7대 왕인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독재와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로마 왕정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춘닥터의 로마 왕정 시리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자, 이제 왕정은 몰락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 공화정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독재와 악행을 일삼던 로마의 7대 왕 거만한 타르퀴니우스가 드디어 실각을 했습니다. 로마 왕정을 타도하자라는 물결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데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로마 이름 참 어렵죠. 사실 브루투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요.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율리시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주모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당시에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만 똑같은 브루투스가 로마 왕정을 끝내고 로마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공화정의 시작인 것이죠. 브루투스는 마지막 왕이었던 타르퀴니우스가 추방되어서 로마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포로 로마노 광장에 시민들을 모으게 됩니다. 앞으로 로마는 어떤 인물도 왕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독재를 통해 로마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다 같이 맹세합시다. 와! 이렇게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던 이 왕정이라는 정치 제도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뽑게 되었을까요? 브루투스는 먼저 집정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집정관이 도대체 뭘 하는 자리냐? 바로 이 집정관이 로마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대신하는 관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왕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로마 왕정의 왕은 어느 정도 민주적인 면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마의 왕 역시도 사실은 민회에서 선출을 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단 한 명에게 독점이 되는 시스템이었고, 또 게다가 종신직이었죠. 그래서 한번 뽑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왕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왕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왕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무능하게 되면은 나라가 위태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지도자를 바꿀 수도 없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직된 정치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루투스가 고안해낸 집정관이라는 직책은 매년 교체되는 1년마다 뽑히는 선출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왕 같은 경우는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었었는데, 이 집정관은 매년 2명씩 뽑는 선출제였어요. 그래서 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매년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2명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정말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겠죠. 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의 기본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공화정의 이념은 바로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로마 공화정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현재 현대사회 영어로 리퍼블릭의 어떤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현대 공화국, 저희도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공화정 레스푸블리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만큼 현대 정치에 로마 공화정이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과 현대 정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509년경에 로마 공화정의 시작을 알리는 첫 집정관 2명이 선출되게 됩니다. 로마 공화정 시기의 어떤 최고의 명예직인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처음에 선출이 되었을까요? 로마 공화정 역사 사상 첫 번째 집정관으로 뽑힌 2명의 주인공은 바로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콜라티누스는 누구였느냐? 로마 왕정 마지막 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여인 기억나시나요? 바로 루크레티아라는 여인이었죠. 이 루크레티아가 정말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로마 왕정의 타도의 물결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그런 것인데요. 그 루크레티아의 남편이 바로 콜라티누스입니다. 아마도 루크레티아의 죽음으로 로마 왕정이 몰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작되고 영향을 미쳐서 콜라티누스가 어떤 집정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공화정의 중심은 브루투스였기 때문에 이 집정관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로마 공화정은 점점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브루투스는 원로원의 의석수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5대 왕 타르퀴니스가 자신의 기반이 부족했던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원로원의 의석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원로원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기존의 왕정 시스템이 완전히 청산되지가 않은 상태였잖아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자리를 새로 잡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왕정 지지자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쫓겨났던 거만한 타르퀴니스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고 에트루리아의 도시로 도망을 친 거기 때문에 다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투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 불안정한 공화정 정치 체제에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지지 기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지 기반으로 역시나 원로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공화정 체제를 지지하거나 이 공화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100명을 뽑았던 것이죠. 사실 로마 공화정이라는 시대는 실제로 원로원의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 로마의 원로원이 주인공인 시대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왕정이 왕이 주인공이었다면 로마 공화정의 주인공은 바로 원로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 공화정의 주인공인 원로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원로원은 라틴어로 세나투스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노인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즉 원로들의 모임이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게 또 어원이 있는데 영어로는 세네이트라는 단어가 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네이트와 세나투스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결국은 로마 원로원의 라틴어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로마 원로원이 무엇을 하는 집단이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로원이라는 집단은 예전의 왕정에서는 왕에게 어떤 조언과 자문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왕에서 원로원으로 바뀐 시대가 되었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 시대의 원로원은 왕정 시대에 비해서 그 권한과 권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문과 조언을 하는 게 거의 주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직접 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고 또 행정까지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정치 기구의 역할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로마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고, 훗날 이것을 우리는 소수 엘리트 체제 정치 체계 그리고 과두 정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로마 원로는 원래 예전의 왕정에서는 유력 가문의 어르신들 위주로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왕에게 어떤 조언과 자문을 하는 역할을 가졌었다면,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제 그런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유력자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 입법을 하고 또 행정도 관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기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공화정 시절의 어떤 전성기였던 원로원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 공화정 시절의 원로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토론도 활발하고 연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연설을 할 때는 그들만의 특이한 관행적인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파트레스 콘스크립티라는 말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지역하면 아버지들이여 신참자들이여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예로부터 존재하는 원로원 의원들, 좀 나이가 지긋이 있고 터줏대감들을 아버지라고 칭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의원으로 들어오게 된 젊은 피라든지 새로운 피로 수혈된 그런 원로원들을 신참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원로원들이 언제나 연설을 시작할 때 일단 아버지 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겠다. 원로원이란 이름은 굉장히 고인물스럽고 굉장히 썩은 물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원로원은 항상 새로운 피를 수혈하면서 세대 교체를 통하고 또 그런 화합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로마 공화정 시기에 어떤 건강했던 원로원 시기는 이런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잘 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화정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과 또 공화정의 주인공인 원로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브루투스의 초기 공화정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브루투스는 한창 공화정의 기틀을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추방당했던 그 거만한 타르퀴누스는 호시탐탐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왕위로 복귀할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번 편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거만한 타르퀴누스라는 왕은 굉장히 음험하고 또 탐욕스러운 그런 특징을 가졌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나 예전에 6대 왕 세르비우스를 암살할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왕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던 내부자들을 다시 또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몰래 또 꿍꿍이를 까는 거죠. 젊은이들, 로마가 공화정이 되면 점점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어질 것이 뻔하다. 내가 왕으로 복귀하면 너희들을 반드시 중용하겠다. 이렇게 거만한 타르퀴누스는 로마 내부에 있던 기회가 좀 없어진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또 포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음모는 발각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이 내부 주모자들의 명단 안에 이 로마 공화정의 창시자와도 다름이 없는 브루투스의 두 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두둥. 자, 내부에 반란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모두 로마 광장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겠죠. 자, 하지만 브루투스는 전혀 흔들림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은 모두 처형한다. 그리고 사형은 내가 보는 앞에서 모두 진행하겠다.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감싸게 됩니다. 특히나 이 브루투스는 자신의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브루투스라는 인물은 로마 공화정 체제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있었고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의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콜라티누스라는 그 또 다른 집정관은 브루투스와는 달리 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집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콜라티누스도 역시나 조카들이 사형을 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콜라티누스는 이 조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브루투스의 어떤 그런 결기 있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 민중들의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자, 이후에 집정관 자리가 하나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석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선출이 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발레리우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전에 그 비운의 여인 루크레티아가 자신의 복수를 맹세할 때 같이 있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만한 타르퀴누스 입장에서는 이 내부자들의 포섭이 일단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 음험하고 탐욕스러웠던 예전 몰락한 왕은 여전히 로마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협공은 실패했지만 타르퀴누스는 그 주변의 에트루리아 도시들을 꼬드겨서 결국은 로마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집정관이었던 브루투스와 발레리우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당장 출격을 시작합니다. 브루투스는 기동전에 능한 기병대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레리우스는 보병대를 지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양 군은 먼저 이 테베강의 동쪽인 나에비아라는 초원에 대치를 하게 됩니다. 타르퀴누스와 에트루리아 군 같은 경우는 이 테베강을 넘기만 하면 바로 로마의 7언덕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군이 대치하고 있던 이 긴박한 순간 에트루리아 진영에서 한 장수가 말을 타고 나와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브루투스! 이 치사하고 비열한 겁쟁이, 자신 있다면 어서 나와 함께 합을 겨루자. 그의 이름은 아룬스, 거만한 타르퀴누스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약간 속사정이 있는데 이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타르퀴누스의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결국은 이 타르퀴누스와 브루투스는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 친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있던 체제에 대한 정반대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특히나 이 친척인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으니 이 타르퀴누스의 아들인 아룬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브루투스가 미웠을까요? 하지만 브루투스 역시 도 자신의 공화정의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는 더 이상 독재의 나라가 아니다. 독재자의 아들 따위 내가 상대해주마.
이렇게 브루투스도 지지 않고 출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둘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엇갈린 운명과 서로에 대한 광기는 이 말의 속도를 점점점 더 높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 둘은 서로 마주치셨을 때 이 긴 창으로 전속력으로 서로를 찌르게 되는 것이죠. 촤! 브루투스의 배가 뚫리고 아룬수의 목이 뚫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명은 모두 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와! 둘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로마나 에트루리아군은 서로 광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치열한 전투가 하루 밤 사이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발레리우스가 이끄는 로마의 보병이 상당히 맹활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서 에트루리아 군의 사상자가 로마 군의 사상자보다 조금 더 많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에트루리아 군의 사기가 조금씩 꺾이면서 슬금슬금 도망을 치게 되고, 이를 쫓아서 로마군은 끝까지 에트루리아 군을 쫓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거만한 타르퀴니스의 역습을 로마 공화정의 로마 군들이 잘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이 로마 공화정의 군사들은 남은 한 명의 집정관인 발레리우스를 중심으로 이 브루투스에 대한 장례를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 공화정을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들마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던 브루투스, 그리고 자신의 친척인 왕을 몰아내고 또 그 왕의 아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 브루투스는 훗날 로마인들에게도 두고두고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 브루투스가 정말 이 로마 공화정을 지켜낸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 정말 로마 공화정의 진정한 창시자, 이렇게 존경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정치적인 신념을 내세웠던 브루투스의 희생으로 이 로마 공화정은 조금 더 한 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편은 공화정의 시작을 알린 브루투스에 이어서 이 공화정의 기반을 닫게 된 푸블리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번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공화정의 기반을 닦은 푸블리콜라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